네, 안녕하세요. 국자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주쿠 한복판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왔냐면 제 뒤에 여러분 서점 보이시나요? 저 노란색 건물인데 키노쿠니아라는 일본을 대표하는 굉장히 큰 서점이고요. 한국으로 치면 교보문고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 혐한 서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일본에. 그리고 혐한 서적 코너가 있다. 또 혐한 서적이 얼마나 잘 팔리고 반응이 좋은지 제가 직접 서점에 와서 한번 그걸 느껴보고 싶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저에게 혐한 서적을 물어봐 주셨어요. 아무튼 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그 서점마다 혐한 서적 코너가 되게 많았다 그러는데 일본 분들이 나 조선진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한국 분들이 컴플레인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혐한 서적 코너가 있는 곳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옛날엔 되게 많았대요. 아무튼 예, 키노쿠니야 서점, 예, 키노쿠니야 서점에서 한번 혐한 서적이 얼마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전체 건물이 다 서점이에요. 아무래도 사회 인문 쪽에 있을 것 같아서 3층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가 이제 조선반도에 대한, 저희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 코너예요. 네, 책을 한번 발견했고요. 이게 이제 문재인 재앙이라는 제목이고, 그리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위안부 문제도 나오고 있고, 이 사람이 아마 극우파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목차 같은 걸 보니까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고, 뭐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위주긴 한데 제가 뭐 아직 읽어본 책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건 이제 혐한 서적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 중 뭐라고? 그러니까 주 한국 특명 정권 대사. 네. 특명 한국, 이게 무슨 직책이야? 그러니까 한국 특명 정권 대사인데. 특명 정권 대사가 무슨 말이야?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한국과 관계된 일을 과거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일본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우리 박군이랑 같이 왔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우리 박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예. 예, 제가 뭐 이 책에 대해서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제가 뭐 일본 서적을 자유롭게 읽을 만큼 일본어가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박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조목조목 한국을 조금 비하하고 까는 그런 극우파 서적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양반은 엄청나게 문재인 대통령을 까고 있습니다. 네. 또 재밌는 그 책이 있는데 여기 한국인의 품격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보니까 뭐 13살짜리 한국 애가 일본 사람들은 모두 다 죽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조국이다. 뭐 이 책을 쓴 사람이 한국 사람이네요. 정지영이라는 사람인데 그 한국이 계속 한국 그 정부가 대대로 그 반일 감정을 그 한국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어쨌든 국가의 품격, 사람들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뭐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이런 책들. 이게 한국엔 출판되어 있나 이거? 이 사람 이거 한국에 출판 이런 거 쓸 수 있나 이거? 하여튼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반일 감정 때문에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참 한국 사람이 쓴 책들도 꽤 있어요. 이렇게 극우파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참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쓴 책들이 많네. 이거는 대충 뭐 김재부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그 뭐 한국 재벌들의 어떤 횡포,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한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안 좋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모르는, 너희들이 모르는 어떤 그런 한국 경제에 대한 진실을 알려줄게, 뭐 이런 책 네, 맞지? 네, 뭘 알려주는지 내가 볼게 한번. 네가 뭘 알려주겠다는 거지? 근데 뭐 이런 책들은 어쨌든 좀 한국을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물론 뭐 대한민국도 안 좋은 점도 많고 좋은 점도 많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한국 사람이 쓴 책이 이렇게 일본 서점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쓴 책이, 그것이 맞든 틀리든 좀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사실. 이것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계속 반일 노선을 잡고 중국과 북한과 가까워지려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더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우리 정부라든지 우리 대통령이라든지 뭐 물론 이제 현 정부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한국의 뭐 이 사람도 내가 보니까 뭐 우파 쪽의 작가인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한국 사람들이 쓴 책들이 이렇게 일본에 출간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한국에 대한 뭐 자긍심이나 뭐 좋은 이야기를 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조금 불쾌해지려고 합니다. 의외로 많네, 한국 작가들이 쓴 게, 그지?
우리 박군이 저를 좀 도와주고 있어요. 오늘 쉬는 날이라 너무 고맙게도. 예, 일본어가 거의 완벽하기 때문에.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본이 한국 강점기 때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지 뭐 이런 거 쓴 책이네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도 깔아주고 발전소 놔주고 공장 지어주고 뭐 이런 여러 한국 발전에 좋은 기여를 했다 뭐 이런 책입니다. 네, 역사야 뭐 각자 자기 입장에 쓸 수 있는 거니까. 어찌됐건 제가 한국인이라 기분이 좋진 않아요. 네, 여기 그 키노쿠니야 서점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뭐 일본에서는 도쿄에서는 가장 큰 서점 중에 한 군데인데, 일단은 한국 관련 서적 코너 자체가 혐한 서적 코너는 없었고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그 한국 서적, 아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한국 관련된 서적 자체가 많지도 않고 보니까 그지? 네. 아니, 중국 관련된 서적이 한 3배 더 많은 것 같은데? 3배? 4배 더. 중국 관련 서적은 엄청 많더라고. 근데 어찌됐건 코너도 많지도 않고 책도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우리 박군이랑 찾아봤는데 이렇게 혐한 서적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지가 않죠. 네, 많지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좀 뭐 물론 이제 현 정부를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고 한국 정부를, 한국 사람들끼리 그럴 수 있는데, 어찌됐건 한국 작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쓴 그러한 책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본 작가보다. 그래서 약간 놀랐어요. 무슨 한국 작가들이 이렇게 이렇게 저 일본까지 오셔가지고, 참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라든지 한국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게 특히 지금 현재 분위기상 또 일본 그 서적에서, 그러니까 일본 서점에서 이렇게 한국 작가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특히 반일 감정에 대한 얘기, 이 반일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의 책들을 이렇게 쓴 작가들이 있다라는 거는 조금 유쾌하진 않습니다, 솔직하게. 예. 이제 키노쿠니야 서점 여기 신주쿠 본점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교보문고 본점 같은 데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가장 지난주에 베스트셀러였던 책들이 1위부터 10위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책도 있고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저 고양이 관련된 내용의 DVD예요. 일본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이 DVD 디스크를 지금도 본다니까요. 네, 일단은 뭐 일본을 대표하는 키노쿠니야 서점, 사실 여기 없으면 다른 서점에 가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처음으로 그 혐한 서적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이번 한일 사태가 있고 난 뒤로.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그 궁금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와봤는데, 염려했던 것만큼 사실 여기 오면서 걱정했거든요. 나 진짜 뚜껑 열리면 어떡하나.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혐한 서적 코너는 없었고요. 한국 관련 서적 자체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종류가 옆에 일본, 그러니까 중국 관련 서적이 훨씬 더 종류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크게 염려한 것만큼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 녹았어, 아이스크림. 가야. 또 뭐 일본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워가지고 여러분들 더워서 이거 하나 먹는 거니까 이걸로 뭐 국제화제 일본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네 뭐 그렇게 욕하지 마세요. 네, 좀 전에 방문했던 그 키노쿠니야 서점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또 일본을 대표하는 서점이고 신주쿠에서 꽤 큰 서점으로 알고 있어요. 북파스토라는 그 서점에 왔습니다. 예, 이곳에서 한번 또 한 군데 서점만 들려보기 뭐하잖아요. 그래서 예, 두 번째 서점 와봤고, 여기도 꽤 큰 데인데 뭐 혐한 서적 코너가 있는지 아니면 혐한 서적이 얼마나 있는지 또 반응은 어떤지 좀 현장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 북퍼스트라는 서점이 위치한 건물의 외관을 제가 찍고 있는데요. 찍는 이유는 이 건물이 굉장히 멋있어요. 여러분들 신주쿠에 와봤던 분들은 이 건물 다 보셨을 거예요. 예, 굉장히 멋있고 새로 생긴 건물인데요. 이 안에는 몇 개 학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모델 학교도 있고, 무슨 연예인 그 발굴하는 그러한 예술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 학교라든지 몇 개 학원 법인들이 몇 개가 이 안에 입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좀 새 건물에 입주해서 그런지 디자인이나 이런 게, 안에가 인테리어가 좀 모던하네요, 굉장히.
제가 가려는 그 오키나와의 그 슬픈 또 역사에 관련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본어를 좀 더 잘하면 이 책을 좀 사서 보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수준이 이렇게 안 돼서 아쉽지만, 오키나와도 그 한국 우리 한반도 이상으로 슬픈 역사를 간직한 그러한 곳이죠. 재미있는 책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니지사키 마사오 맞죠? 네. 니지사키 마사오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그 동화 관동대지. 관동대지진 관동대지진이랑 그다음에 조선인 학살 기록에 관련된 1100명의 증언이 있는 우리 조선시대 일본인들 조선 학살에 대한 어떤 증언을 한 기록에 관련된 책이에요. 이런 책도 있네요. 네. 역시 일본 그 어떤 그런 우익 사상만 또 대변하는 책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오키나와 관련된 그 책이 되게 많네요. 제가 오키나와 가게 되면 여러분들께 그 오키나와의 그 아름다운 부분 그 다음에 또 그런 오키나와의 문화도 전하겠지만 오키나와의 슬픈 역사도 여러분들께 유튜브로서 그 전달하겠습니다. 오키나와도 우리 한반도와 같은 그러한 정말 유사한 피해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 책은 그 제목이 위안부 강제 성노예 당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라는 책이고요. 보니까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다루었고, 일본이 이 강제 그 위안부들 문제로 그 정신대 문제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고 그런 걸 인정하는 책이고요. 근데 일본 정부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은폐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서점에 와보니까 이렇게 또 바른말하는 이러한 책들도 나와 있고 또 일본의 우익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하고 또 일본의 입장에서 이렇게 쓴 책들도 나오고 나름대로 이렇게 양쪽의 입장의 책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작가는 어떤 한 분이 쓴 게 아니고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웹사이트 뭐 무슨 협회 같은 게 있나 봐요. 거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고증을 통해서 쓴 책이고 일본 분 그다음에 한국 분들도 같이 편집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책임 편집자가 이렇게 네 분이 편집을 하신 책이네요. 아까 키노쿠니야 서점에서 봤던 책도 여기 또 있네요. 그대로. 자, 우리 이 사람 얼굴 기억합시다. 네, 이 책은 그 아베 한 사람이 강하게 이제 그 일본을 독재하다시피 점령하고 있잖아요, 아베가. 그래서 그 어떻게 이 아베 정권이 일본을 점령하는지 오랫동안 정치 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실권을 잡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재밌어 보이네요. 진짜 뭐 아베 와, 아베에 대한 책이 진짜 많네 일본에. 거기야 뭐 그렇게 오랫동안 집권을 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란 책도 일본어판으로 출간이 됐네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재밌는 발견을 한 게 뭐냐면 이렇게 여기 한국 관련 책 코너에 오면은 한국보다 북조선에 관련된 책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남한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북한에 관심이 훨씬 많은가? 네. 이상하네. 왜 이렇게 북한 책이 많지? 자, 이런 책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국 경제 붕괴의 전 내막. 전 내막은 이제 무슨 어떤 그런 이야기, 어떤 그런 걸 설명해주는 그런 내막이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한국 그 반도가 지금 녹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이 목차를 보면요, 그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을 따라 선진국처럼 보이지만 가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의 그 재벌들이 붕괴되고 있다, 뭐 그런 이제 내용인 것 같고, 이거는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청와대에 무능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실태를 이제 자꾸 반복을 해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들이 계속 계속 역사적으로 무능하게 그 정치를 한다. 뭐 그런 내용이고. 절망에 빠진 한국 국민, 우리가 이제 절망에 빠진다. 국가의 이제 제일 마지막 선고, 붕괴하는 선고, 그런 식이에요. 뭐 이런 책도 어쨌든 한국이 곧 망할 것처럼 지금 쓴 것 같아, 그지? 맞습니다.
그렇게 쓰고 싶겠지. 오케이. 저기 일본 이름이 한자가 어려워서요. 첫 번째 사람이 나베고요. 두 번째가 가츠마타 가츠마타.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츠자키 류지. 마츠다케에서 이렇게 세 사람이 쓴 책이네요. 예, 이 사람도 우리 좀 기억합시다. 제가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갈게요. 일본에서. 네, 이 책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된 책인데요. 박근혜의 진실이라는 책. 그래서 박근혜 스캔들에 대해서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책인데 작가가 오선하네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 구글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으로 귀화한 작가고요. 어찌됐건 굉장히 친일적인 그리고 일본의 그 강점기나 이런 것들을 식민지를 부정하는 그런 작가죠. 예, 그래서 또 오선하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어찌됐건 박근혜 대통령 자 스캔들을 전부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신흥 종교 단체에 박근혜가 조종당하고 있었나 뭐 이런 표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딱 제목만 봐도 그 한국을 비하하는 책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왜 한국인은 빌린 돈을 갚지 않을까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분명히 이거 100% 한국을 까는 내용의 혐한 서적이 분명하고요. 이 신씨알이라는 사람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혐한 서적을 많이 쓴 한국 사람이네요. 신씨알이 이 사람 하여튼간 혐한 작가예요. 신씨알. 그리고 또 독도 밀약이라는 책. 이 책. 하여튼 이 책도 제가 목차만 우리 박군이랑 같이 봤는데 이게 무슨 중국, 일본 사람 누구누구랑 박정희, 김종필 해서 7명인가가 이렇게 밀약을 했대요. 근데 이제 한국이 그 밀약을 어기고 자기네 우리 땅이라고 우긴다. 이런 내용인 거 보니까 이 책도 보니까 글쎄, 아무리 봐도 좀 독도 문제를 일본 입장에서 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박군도 사실 그 중국이 부족하거라든지 저 인터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에 잘못된 거 이런 거 인정하는 친구긴 한데도 좀 열받합니다. 딱딱딱 다 중국 가는 책이라고 보니까 한국을 까는 책들도 있지만 중국 가는 책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책은요 지금 제목이 이민족이 만든 중국 한국의 정체라는 뜻인데요. 제가 박군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이거 뭔 내용이냐 재밌을 것 같아서 보니까 첫 목차를 딱 보고 나서 볼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만주인이 조선을 건국했다라는 이 첫 제목을 보고 나서 만주인이 아재님 이 책은 더 이상 볼 거 없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상한 책도 있네요. 의외로 또 중국 관련된 책도 많고 러시아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박군이 일본이 상당히 무서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러일 전쟁 이겼잖아. 러일 전쟁. 어떤 무서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라고 일본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박군도 보니까 역사 공부를 많이 했어. 그지? 네, 오늘 도쿄에 굉장히 큰 서점 두 군데 어디였죠? 이제 키노쿠니야 스승이랑 기노쿠니아랑 이제 북파스터. 북퍼스트. 두 군데 대형 서점을 들러봤고요. 또 혐한 어떤 서적 코너가 있는지 어떤 혐한 서적들이 있는지 봤어요, 우리 박군이랑. 근데 사실 여기서 혐한 서적의 기준을 제가 정확하게 좀 애매해서,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게 혐한 서적인지, 근데 그런 거를 다 혐한 서적이라고 따진다 그러면은 너무 많은 것 같고, 근데 정말 대놓고 한국을 부정하는 그런 혐한 서적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일단 많지 않았고 또 그 혐한 서적 코너는 없었죠. 코너는 없었어요. 사실 못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 예전에는 제가 다른 어떤 구독자분한테 듣기로는 혐한 서적 코너가 있었대요, 실제로. 그런데 최근에는 또 많이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이제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좀 깨어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왜 한국에 대한 혐한 서적 코너를 만드느냐, 그래서 컴플레인을 서점에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예 대놓고 혐한 서적 코너들은 많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혐한 서적 코너는 없었고, 다만 좀 열받았던 게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어찌됐건 완전히 친일 작가들이 한국을 부정하고 한국을 까는 그러한
책들이 많이 좀 유통되고 있는 게 좀 보여서 그런 부분은 좀 예, 기분이 굉장히 좀 제가 몹시 언짢았습니다. 몹시 언짢았고 제가 영상에서 책들을 몇 가지 소개를 쭉 해드렸는데 저나 박군이나 이렇게 저도 일본어를 뭐 책을 볼 만큼 당연히 못하고 우리 박군은 되게 잘해도 오늘 이제 목차만 빨리빨리 보면서 목차만 빨리빨리. 네, 그래서 이제 판단하느라고 여러분들 그 혹시라도 제가 책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조금 잘못 소개한 어떤 책이 있다, 어떤 작가가 있다 그러면 뭐 제가 실수한 거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제가 또 고맙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박군 예. 열심히 또 우리 제 구독자시고 사실 박군은 조선족이에요. 중국 예. 조선족 친구고 예,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했던 영상도 올라갔는데 오늘 너무 고마웠어. 오늘 캐시에 아리가또 고자마시다. 예, 오늘 박군한테도 고맙다는 댓글 좀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부자재 따라다니면서 예, 같이 서점 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고요. 예, 너무 감사했어요. 자, 아무튼 저는 일본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생생하게 조금이라도 생생하게 일본의 현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전달할 건데요. 가끔 가다가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기에 아이 뭐 저런 것까지 영상에 옮겼을까? 아이 좀 뭐 저기 국자재가 좀 뭐 약간 뭐 일본 제품 같은 거 보여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제가 이제 브이로그 형식도 많이 띄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광고 끝까지 봐주시고. 봐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이 좋았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 정말 눌러주시고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계속 저는 일본에 관련된 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도쿄에서 국제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한잔하러 가자고 이제. 네, 한잔 합시다.